자, 수업 기초과정 수업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자, 제가 프린트본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장에는 뭐 복희, 문항, 주공, 공자 뭐 이래 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주역의 흐름도 주역이 이러한 것들이다. 이제 이게 명리학의 근원이거든요. 그죠? 뭐 태호 복희라는 분은 뭐 사망 오제 때 이야기니까 제 책에 보면 역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돼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 여기 보면 뭐 하도와 낙서란 얘기가 나오고 이게 이제 하도와 낙서란 이 속에서 거기 제가 메모해놨죠. 도서관에 이제 어군이 거기 있다. 그죠? 하도와 낙서라는 게 우리 오행의 상생도 상극도예요. 그 점으로 이제 표시된 그 그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여기가 우리 인류 문명의 근원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주나라 때 문왕이 그죠 그 주역을 이제 창시합니다.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또 주공이 문왕의 아들 주공이 또 추가해서 만들어내고 이래서 그 주역은 나중에는 공자가 완성하는 거죠. 주역은. 그래서 주나라 때 공자거든요. 그래서 주역이라는 게 주나라 때 만들어진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주역. 그 주역이라는 것은 우리 전 세계의 인문학의 가장 어떤 그 근본이 되는 교수입니다. 사실은요. 어느 누구도 주역에 대해서 이 얘기를 못합니다. 마음대로 이게 잘 됐니 잘못됐니 어떤 얘기를 못하거든요. 그만큼 이 주역이라는 그 역사가 아주 잘 돼 있다. 그 세계적으로도 그 과학자들도 주역을 굉장히 중시하고 다 탐독합니다. 연구를 하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비롯된 학문이 성리학도 있죠. 성리학, 음양이 이제 변한다라는 거고. 그다음 우리 명리학도 그게 이제 같은 근원이죠. 그냥 이 주역에서 근본된 내용이 뭐냐면 이 자연에 변화하는 것들이에요. 그 결국은 성리학도 마찬가지고 명리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명리학을 결국은 뭐하면 명리학은 이 인문학적 가치로서 사람들이 사용을 못해서 활용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당나라 때에 당나라 그 시절에 당사주라고 있었죠. 그 이제 명리학이라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금도 사실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냥 뭐 사주 팔자 이래야 그게 명리학이가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왜곡돼 있다는 거죠. 명리학이라는 것이. 그 실질적으로는 명리학이란 한마디로 일축한다면 자연이 변화하는 이치죠. 자연이 변화하는 이치를 우리가 깨닫고, 그죠? 거기에서 우리 인간들,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한치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자연이 변화하는 게 왔다 갔다 동분서주 막 일 안 하잖아요. 자충우돌 일이 안 하거든. 딱 이치가 있습니다. 딱 자기 도가 있거든, 길이. 그 흐름이 있단 말이야. 그 하나의 메커니즘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서 변한 게, 우리 어떻게 변합니까? 하루를 본다면, 보면 아침, 그죠? 낮, 저녁, 밤, 이거잖아요. 또 밤이 깨어나면 아침이고, 또 낮이 됐다가, 뭐 태양이 움직이죠. 태양과 지금 태양이 있다가 또 저녁 때 갔다가 또 밤 되었다가, 요게 이제 반복된 거죠. 그 요거는 이제 음양이라고 기호를 표시한 거예요. 명리학적으로는. 그죠? 아침, 그죠? 낮, 저녁, 밤 이렇게 변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그러한 시스템으로 계속 변하면서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하죠.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래 자연이 변화하는 이치가 똑같은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걸 당나라 때는 어떻습니까? 띠로 매겨놓습니다. 그 띠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12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12지지를 하나하나의 띠로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갖고 자연이 변하는 모든 진짜 이 깊이 있는 학문을 그걸로서 다 대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띠로 네 무슨 띠니 무슨 띠, 물론 합형충 파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이제 차차 이제 공부하시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이제 띠 하나로만 갖고 하니까
맞을 수가 없죠. 맞다 하더라도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이제 이 생년월일을 만세력이라는 앱에 탁 넣은 만세력. 그지? 또 만세력이라는 얘기 하니까 또 이 나오네요. 명략은 음력으로 합니까? 양력으로 합니까? 이러잖아요. 혹시 아세요? 예? 음력? 음력? 또요? 음력? 음력이 정확합니까? 양력이 정확하겠습니까? 양력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절기로 치면 음력이 낫지 않나? 양력이 정확하죠. 양력은 윤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윤달은 하루 들어갑니다. 하루. 2월 달에 하루. 마지막 2월 달이 28일까지밖에 없잖아요. 하루 들어가 29일 있을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음력은 어떻습니까? 4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4년째는 한 번씩 한 달을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만큼 안 맞다는 얘기죠. 음력은 29, 30일밖에 없잖아요. 30일이 없잖아요. 1년은 우리가 원래 지금 360도로 되잖아요. 오늘 한 바퀴 돌면은. 그죠? 그래, 태양이 좀에 이제 찌불덩하니 있다고 충미간격으로 찌불덩하니 있다고 돌아도 머리거든요. 그래, 약간 좀에 타원으로 돈다고 해서 365도, 360도, 360, 원래 365도 다 이래 했어요. 그 365일과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360도인데 그 일 각에 따라서 그래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양력으로는 30일, 31일 이래 돼 있습니다. 1년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365도로 애초에는 그렇게 인정하고자 했는 게 360도로 되는데 음력은 29, 30일이니까 결국 1년은 양력과 음력의 1년의 차이가 11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기는 양력이 정확합니다. 매년 거의가 입춘이 언제고 매년 2월 4일 이렇게도 맞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이제 하루가 더 붙겠죠. 윤달이 기에는. 음력으로는 안 맞아요. 그리고 양력으로 절기가 전부 양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기가 왜 되어 있냐면 양력으로는 1년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1월 1일. 예? 1월 1일. 언제요? 1월 1일. 1월 1일. 1년의 시작은 1월 1일. 그렇죠. 또 구정, 신정. 그죠? 자, 우리는 명리학은 음력도 양력도 만세력, 절기력이라고도 합니다. 만세력으로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생년월일을 음력이든 양력이든 하나만 알면 요 앱에 탁 다 나와요. 그래 대해서 그 복잡한 건 없는데 참 좋은데, 우리는 알고는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절기력, 만세력으로 한다. 이래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정확도는 양력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아니라 1년의 시작은 아까 뭐 신정, 구정 1월 1일 어였던 그죠? 음력 1월 1일이든 양력 1월 1일이든 아직도 오늘 음력도 많이 쓰시잖아. 사실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입춘입니다. 우리 명리학은. 나중에 제가 또 말씀 띠의 기준이 우리는 요 자리에 있는 글자가 여기가 생년, 여기는 생월, 생일, 생시 요래 되거든요. 그래서 요 하나의 요걸 기둥이라 합니다. 그리고 기둥은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하나의 기둥주자를 써가 연주, 월주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를 다를 합쳐서 이 아래 위로 한 덩어리를 합쳐서 기둥주자를 쓰죠. 남목자 기둥주자. 그래 이제 네 개니까 넉사자 써서 사주라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글자가 아래 위로 하나씩 해서 8개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사주 팔자라 그래서 요게 사주 팔자라 하는 거지. 명리학은 사주 팔자와 관계는 있지만은 사주 팔자 보는 거 이랬어요.
그래 굉장히 명리학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그 심오한 학문을 굉장히 배제하고 이 사주팔자 띠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띠라는 게 여기 들어갔거든.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아래 위로 한 가지씩 나눠져 있죠. 위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보면 하늘의 기운을 뜻하는, 하늘의 기운을 표시하는, 하늘의 기운을 우리가 알아보는 그러한 10개의 글자. 그게 뭐가 하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고 10개입니다. 그게 10개가 여기 4칸에 딱 어떤 글자든지 4개가 들어가게 돼 있고, 여기에는 띠를 말하는 여기에는 띠가 12개 띠거든요. 12달 12개 띠거든요. 그래서 그 띠가 뭡니까?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자란 쥐, 그죠? 축은소 이렇게 해서 그게 들어간대. 그걸 이제 이 12개의 지지라고 해요. 그래서 위에는 10개의 천간의 10개의 글자 말하고, 지지에는 12개의 지지가 들어간다. 그 요게 들어간다. 그래서 띠는 연을 말하잖아요. 연, 요게 들어가는 거. 그 올해가 무슨 해입니까? 올해는 계묘잖아. 계묘. 계묘로 해서 금은 토끼다. 토끼 묘자 쓰잖아. 그죠? 계묘. 그래서 원래는 금은 토끼의 해 해갖고 토끼띠 하거든요. 그래서 토끼띠 하는데, 그 토끼띠는 뭐하고 잘 맞노 하면 저거끼리 또 합의되는 게 있어.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은 차차 배웁니다. 그거하고 잘 맞다. 그 띠랑은 참 좋다. 그 띠 아니면 에이 안해 파야 하면 안 돼. 이런다고요. 이 8개는 나와 사실은 거리도 제일 먼 데 있잖아요. 그 영향도 사실은 제일 적게 미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부 뭐 명리학이다 하면서 했으니까 맞을 확률이 몇 개나 됩니까? 사실 4개의 기둥이 다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25, 25, 25, 25 해야 100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요 밑에 거 한 개인데 25 중에서도 반인데, 그러면서 또 가장 멀어요. 나한테 미치는 영향력이. 그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맞을 수도 있긴 있겠죠.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지만, 이걸 그래 이렇게 보는 걸 당사주로 합니다. 또 그림책이 있어요. 그림책을 배우면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학문을 배울 수가 아니라 그 그림책을 보는 요령만 배우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이제 이 명리학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왜곡돼 있었다.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 실제적으로 지금도 보면 이 철학관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또 명리학을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보면 목적이 어디에 있노 하면 사주팔자 보는 거에 있습니다. 사주팔자 보는 게. 그럼 타고난 이 사주팔자란 타고난 그릇이잖아요. 타고난 내 것이거든. 그죠? 이 타고난 생년월일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딱 응애하면서 태어난 그날인데, 그죠? 그날이 변경됐더라면, 만약에 그날이 변경됐다, 그죠? 내가 모르니까 아무 날이나 내 생일 했어, 그죠? 그러면 그게 내 어떤 삶과의 관계가 있겠냐는 거죠. 관계가 없죠. 그럼 안 맞죠. 요 딱 타고난 요거는 여기서 우리가 이 명리학을 요걸 풀기 위한 그 기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호들이 한자로 쓴 거예요. 그게. 그걸 실제적으로 그 기호를 우리 한글로만 알아도 돼. 소리로만 알아도 되지만, 이제 한자를 알면은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쉽다는, 용이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자를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래서 이제 이 명리학이 시작이 된 거죠. 굉장히 왜곡되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 지금은 그래요. 지금도 이 포커스를 여기다 두고 있는데, 저희 포커스는 조금 다릅니다. 유튜브 뭐 저는 다른데 유튜브 공간에 막 이래 하진 않아요. 하지 않고 제가 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한테만 제가 이제 띄워주는데 그거거든요. 그럼 이제 공부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제 수업을 여기서 듣고 완전히 명리학의 고수가 된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명리학에 입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좀 쉽고 그냥 좀 가깝게 전달해 드리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반복적으로 들으시다 보면 어느 정도 위치까지 가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대개가 사주 8글자를 풀어보는 거, 요게 요까지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니다는 거죠. 대개가 지금 어느 유튜브 상에 명리학을 하는데 들어가 보세요. 들어보세요. 지금은 들어보셔도 내용도 모르시겠고 또 조금 공부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냥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되게 사주팔자로 니는 뭐 물 조심하라 하더라, 뭐 의하라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제 수업을 이제 듣고 나면 제 이제 이 결과적인 명리학을 우리가 배워서 정말로 우리 이 진짜 주역이나 그만큼의 학문이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충분히 가치 있게 쓴다면 그런 학문 이상이 뭐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아주 우리 삶에 있어서 또 내 가족, 내 주변에 삶에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다시 말씀드리는 우리 인문학적으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뭐 모르는 사람들은 뭐 혹자들은 가겠지, 뭐 손에 뭐 써놔 놓으니까 뭐 부정맨추로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이거 학문이기 때문에. 부적하고 이런 개념 다르고, 그런 거는 부적이다 뭐 하고 하는 거는 어떤 그 마음의 위안으로서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내가 그거 함으로 해서 뭐 동쪽으로 머리 주고 자기는 뭐 시끄럽서 잠못 자겠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북쪽으로 머리도 뭐 북쪽은 뭐 이상하게 뭐 그쪽은 귀신이 있는 동네라 해서 머리 두면 안 된다 이러는데 잠 못 자는 사람은 북쪽으로 머리 두고 자면 조용하게 잠자려고 좋아요. 근데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문학적으로서 그런 가치 있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학문이다. 그래 이해하시고 또 이제 배워서는 우리가 이걸 그러면 이런 8글자의 사주 8글자의 근본을 갖고 태어났으면은 그럼 우야는 말이고 그럼 이대로 살까 이거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이대로 살까 이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질문 하세요 진짜로. 맞잖아요. 뭐 숙명론이니 운명론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죠? 그런 얘기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거는 변할 수 없죠. 요거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운은 변해요. 운은 변하거든요. 우리가 이 운이라는 글자를 보면 움직이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거예요. 군사를 구름아에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요거는 정해져 있지만은 움직이는 운에서 요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팔자는 뭐 사주 팔자는 뭐 숙명적인 것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운명적인 거예요. 우리는 운이란 것이 있어요. 대운, 세운이라고 나옵니다. 명에 보면 그 대운이란 것은 이 8글자의 환경을 말합니다. 환경을 말해. 이 대운 10년 주기로 20년, 30년씩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그걸 말하고 해마다 오는 올해는 계묘년인데 계묘라는 이 기운의 글자가 계묘라는 글자가 그 나름 가지고 있는 기운이 있거든요. 우리는 풀 수 있죠. 요거는 오행으로는 수에 해당하면서 음의 수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음양으로. 요거는 이제 이 목의 기운이다. 오행으로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 기운을 이제 조금 있으면 조금만 우리가 3개월만 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3개월만 하시면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이제 다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명리학은 이렇게 이 기호화돼 있다. 충분히 인문학까지 저 옛날 뭐 주나라 때 뭐 주역 뭐 이런 정도의 그 개념적인 게 아니라 주역 공부는 아주 고수들의 고수라기보다는 뭡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뭐 한자에 막 이 원어부터 다 풀어야 되는 그런 거고 명리학은 또 풀어놔놓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명리학을 굉장히 많이 왜곡돼 왔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 진짜로 뭐
어쨌든 간에 3개월이 지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명리학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 되시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덜 가서 궁금한 거나 질문거리도 생겨나고 합니다. 예, 그래서 명리학은 이렇다. 그죠? 그리고 결국은 명리학은 정리하자면 자연이 변화하는 이치를 우리가 깨닫고 인문학적으로 쓰자라는 거예요. 이게 명리학입니다. 우리 배우는 목적이에요. 그죠? 그 이제 변하는 이제 이 자연이 변화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하나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양으로 변한다라고 하잖아. 근데 이 음양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음과 양은 그죠? 우리 뭐 건전지 음양 하잖아요. 그죠? 극과 뭐 한 뭉치지만은 반대적 개념. 한 뭉치지만은 뭔가 요게 있어야 음이 있어야 양이 있고 양이 있어야 음이 있다는 거죠. 그 음양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일반적인 음양은 어떻습니까? 우주적 관계에서 우리 사회적 관계에서 음양은 우리가 우주를 우리가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어떻게 나눕니까? 하늘, 땅 이거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을 보면 땅은 음이고 하늘은 양이다 이거죠. 음양으로 볼 때. 그래 양이다. 그럼 결국은 음양이 서로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서로 음은 음의 기운에서 양은 양의 기운에서 서로 우리가 이제 자연이 변화하는 것은 음양 속에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연은 하늘과 땅의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화한다라거든요. 맞잖아요. 그러자 우리가 이제 얘기하자면 하늘 천을 쓰고 천수상 하여 지수형 한다는 얘기입니다. 천수상 하늘에서는 상이란 형체의 기운을 들이우고 그죠? 땅에서는 땅에서는 그 받을 수 받아서 형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태양이 쬐우면 자라있는 식물들이 어떨까요? 잘 자라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태양이 없고 계속 밤만 있어. 태양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따뜻하지 않고 춥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환경으로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태양이 있다는 것은 또 좀 따뜻하다. 추운 것보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태양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깜깜한 밤에 바다로 본다는 등대와 같은 거예요. 그죠? 식물이 자랄 뭘 보고 자라는 거죠? 태양을 보고 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해바라기 해 따라고 한다는 얘기. 그거예요. 또 숲이나 산에 밀림 지역이나 산에 가서 길을 잃게 되면 나무 가지들이 있는 방향을 보고 압니다. 그쪽이 어딥니까? 태양이 있는 쪽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양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방향을 이제 알다시피 모든 식물들이 태양을 향해서 자라거든. 그래서 결국 태양은 뭡니까? 땅에 있는 식물들을 길러주게 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 명리학적으로 기호를 붙이는데 이렇게 자연이 변하다는 거죠. 그 이걸 또 하나의 지수형 하듯이 천수상하여 지수형을 만드는. 그래 하늘과 땅이 서로 기운이 서로 교차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이 변화하는 거거든요. 태양과 지구와의 각도 변화는 태양은 태양 지길이 황도로 따라가고 있고 그럼 지구는 지구대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태양과의 각도를 맞춰요. 그래서 절기가 나오는 거죠. 절기가. 그래 절기. 그 아까 이제 처음에 1년의 기준은 입춘이라고 입춘. 나중에 그 기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해마다 뭐 음력을 세든 양력을 세든 1월 1일이 뭐 그때 이제 이 설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크게 행사를 합니다. 또 아니면 동지 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동지도 사실은 이제 큰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이제 이 명리학적으로는 역학적으로는 요 띠의 개념은 그죠? 명리학적인 그 띠의 개념은 그 새로운 한 해의
변화하는 개념은 입춘날이다. 입춘날, 절기도 입춘날, 무슨 날, 뭐, 이렇게 있지만은, 그날, 그 시가 있거든요. 시까지 있습니다. 입춘날, 입춘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 해마다, 원래 같은 경우는 2월 4일 날이 입춘날인데, 11시 45분인가? 뭐, 그래요. 그게 이제 입춘시였거든. 그거 지나야, 비로소 개묘년, 너는 토끼띠구나, 이라지. 그 전에 태어났다면, 개묘년 토끼띠가 아니죠. 그 전년도 요 앞에는 뭐 돌아간 시스템에 의해서 요 앞에 거는 이제 임계 이런 거. 요 앞에는 인이란 글자거든. 범띠 이렇게 이제 그 기준이 그래 됐다. 그래서 이제 음양으로 변화하는데, 자 제가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양으로 변화한다. 그 음양이 변화하는데 이 음양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음양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한다고. 자, 대표적으로, 두 번째 장에 딱 보면 음양의 이해라고 있습니다. 그죠? 음양의 이해. 자, 이 음양의 이해를, 자, 우리가 이제 이 음양을, 음과 양을 구분해서 본다면, 그죠? 구분해서 본다면, 음은, 양은 일어났거든요. 양은 하늘, 그죠? 하늘이 양이라면은 음은 땅은 음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프린트물을 보시면. 그 다음에 양은 남자, 또 음은 여자로 보고, 그죠? 또 해와 다른 해는 양이고 다른 음으로 보고. 보시면은 양의 기운들은 대체적으로 그 밑에 보면 심리적, 성격적으로, 사고적으로는 양과 음은, 양은 어떻습니까? 외향적이다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외향적이고, 양이란 활동적이고, 양이란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고, 뭐 정치적인과 관계없습니다. 진보적이다. 그 다음에 이 만남을 하더라도 굉장히 다자간의 만남을 한다. 굉장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행동 지향적이고, 이러한 성향을 양의 기운이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사주 명을 열어보면 이걸 그냥 명이라 하죠. 명을 열어보면, 그죠? 이 8글자 열어보면 양이란 글자에 해당되는 게 있고 음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이란 글자가 많아. 그럼 그 사람의 성향은 어떨까요? 방금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굉장히 외향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일 것이고, 그죠? 그런 거예요. 굉장히 진보적이고 굉장히 활동적이다. 이걸 몰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양적이다. 양기가 많은 사람이다. 그잖아요. 그 남과 여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남자가 대외적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는 바깥에서 일해야 되고, 그래서 바깥 사람, 바깥 양반. 그럼 여자들은 성향은 어떻습니까? 음의 성향은 움직이면 집을 장, 안을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밖과 안은 어떻습니까? 밖은 약이고 안은 음이다. 그런 이제 여성은 어떻습니까? 안사람. 이게 음양적 표현이에요, 이게. 그죠? 그 어떻습니까? 남자는 하늘. 남자는 하늘같이 뜻밭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늘은 양이라 했잖아요. 하늘과 같이 남자도 양이다 이 말이에요. 여자는 땅과 같은 기운인 음의 성향이다. 이래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런 건데, 그걸 이제 이 완전히 빗대서 잘못 왜곡되게 남자는 하늘과 같고 지극히 높은 뭐든 이제 그렇게 이제 비유를 했는데, 그게 명리학적 음양적 표현이다. 이제 이것도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지? 누가 가거나 가서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이래 한 기다 하면서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음양의 성향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의 성향이 평소에 어떻더라 하면 저 사람은 양의 성향이 기운이 강하구나. 또 아니면 굉장히 여성스럽더라. 그럼 음의 성향이 강하구나. 그런데 보기에 진짜 여성스럽게 하는 짓을 보니까 완전히 서머서마 같더라. 야, 천상 여자지만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명의 기운은 양의 기운이 넘치는구나. 이런 거예요. 이래 하나하나 해서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변화하는 것은, 결국은 변화하는 것은 이제 음양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음과 양으로 변화한다. 그죠? 그게 낮과 밤이라는 거죠. 가장 양적인 것은
가장 양의 정의거든. 양과 음의 기호의 표현은 양은 이렇게 하죠. 음은 빼기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가장 양적인 것은 우리 하루 중에는 가장 낮 정오, 그죠? 가장 음적인 것은 아주 어두운 밤 자정이죠. 자정, 그 자자 쓰죠. 자정, 그죠? 이거는 어떤 정오. 정오는 무슨 시? 명리학적으로는 기호를 오로 갖다면 오시, 정오. 자정, 밤 12시. 자정은 자시라고 하죠. 요게 이제 음양의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변화하는 것은 원래 음양론만 이야기하면은 음에서 양으로 갔다가 양에서 다시 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양은 양의 기운은 발산하는 거다. 그죠? 발산하고 이 확산하는 거다. 확산, 퍼지는 거잖아. 그죠? 음의 기운은 대표적으로 음은 수렴하고, 그죠? 하나로 뭔가 딱 뭉쳐져 있는 아주 외형이 없는 정보만 가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자연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씨앗을 말하는 거죠. 외형이 없고 딱 정보만 가지고 있는 상태. 씨앗. 여기는 어떠죠? 가장 씨앗을 가장 확산해 놓은 상태, 꽃이 확 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양적인 성향은 어떤 거예요? 굉장히 활동적이다는 거죠. 조금 전에 성향. 음적인 성향은 굉장히 차분하겠다.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남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굉장히 외향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이런 소심하면서 차분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숫기가 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양기가 많이 부족하구나. 남자답지 못해. 이런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음양적 표현이죠. 음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여기 음양적 표현은 가장 우리가 이제 기호를 갖다 붙이면 이 양의 양다운 것도 불화자 가장 밝은 화라했고 여기는 가장 낮게 있는 수라했다. 물숫자를 써. 근데 요걸 이제 우리가 1년의 계절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가장 어두운 조용한 추운 겨울이 되고 하루에 가장 깜깜할 때는 여기는 어떻습니까? 가장 계절적으로 여름이 된다. 그죠? 그 여름 오기 전에 뭐 있었습니까? 봄. 그죠? 또 여름 지나니까 가을. 그래서 봄과 가을은 어떻습니까? 음양이 같아요.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음과 양으로 변화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봄의 기운으로 갔다. 그죠? 그래 가장 어두운 것은 새벽을 열어서 이 말이거든요. 그래 화로 가기 이전의 상태 목이라고 갖다 붙여놓은 거 기호를. 그죠? 그래 목, 화로 갔죠. 화는 다시 가을로 가자. 가을은 기호를 금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금은 다시 수로 가고. 그래 변화하는 것은 이렇게 변화하더라는 거죠. 음양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음양을 조금만 이해했으면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목의 과정을 양은 양의 운동성을 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음의 운동성으로 확산하는 단계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하나의 기운의 개입에 의해서 더 이상 계속 쭉쭉 자라고 확산하지 못하고 수렴하게 만든다. 수렴하게. 그 수렴하게 한 그게 바로 토였다. 토는 양과 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글자가 토더라. 한자를 만들 때 저를 만든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토라는 게 기호로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요 다시 수렴하게 하고, 그리고 금의 기운은 결국은 수렴하게 하더라. 수렴이란 확산된 걸 다시 우리가 이야기하면 퍼들어 놓은 걸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한 거. 그걸 금의 기운이다. 그 금의 기운이 많으면 어떨까요? 정리정돈 잘하겠네. 이것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나가요. 그러면 목은, 화는, 그리고 결국은 목과 화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양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죠? 반대로 금과 수는 음의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금수가 많으면은 탁 열어봤는데 앱을 열었는데 금과 수가 수두룩해 한 3개씩 있고 막 이래.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봐야 8글자에 오행 5개의 표시대가 있는데 그죠? 보니까 금과 수가 여기보다 훨씬 많아.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죠? 정리정돈 잘하면서 조용하겠네. 이제 이런 거잖아. 이쪽에 목과 활을 뭔가 있어. 그러면 이쪽에 비해서 좀 시끄럽겠네. 좀 더 활동적이겠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접목식에서 봅니다. 그러면은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단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명예 단점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그럼 이 사람의 성향이 장단점이 이러하니까 그러면 이 직업을 보는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달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살아나갈 때 어떤 직업군을 형성하면서 그걸 가지고 살아나가겠다 아실 수 있거든. 그럼 그런 성격으로 그렇게 직업군을 갖고 살아나간다면 그러면 음적 성향을 쓰는 게 좋을까 양적 성향을 쓰는 게 좋을까 이런 이제 하나하나씩 이 퍼즐을 끼 맞춰 나가듯이 그럼 그 가운데서 어느 게 그러면 이게 장점이다 약점이다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는 게 낫다 이 나오잖아요. 이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는 이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이치의 변화죠. 변화하는 이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리학은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 가능한 내용들이죠.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몇 가지 기호들을 지금 기초과정에서는 요래요래해서 기호가 붙었다. 그죠? 그 기호들의 이제 명칭이 그죠? 음양에서 오행으로 갔고, 그죠? 오행에서 다시 10개의 천간과 12지지가 또 있더라. 또 나누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하늘의 기운을 뜻하는 게고 땅의 기운을 뜻하는 게고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이 상호관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 음양을 결국 음양을 좀 더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 차차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국은 요거 오늘 제가 드린 요 내용으로 요거 가지고 다음 한 2주 더 하면은 여기까지는 아마 다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 보시면은 다음 주에 한번 제가 다 읽으면서 하실 수는 없고 한번 읽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거기 체크해 주셨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잘 모르는 대목이 있다면 저 다음 시간에 또 질문도 받고 또 부분적으로 또 이제 해소해 드리는 제가 대답도 하고 하면서 이제 수업이 방향의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운 시간 내셨는데 도움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